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국제 뉴스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만나기도 전부터 굉장히 죄송하네요. 예, 앞 코너가 너무 길어져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예. 정말 죄송한 두 분. 먼저 김준영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고 죄송합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데 제가 아니, 아직도 피곤해 보이면 이거는 결례죠. 아니 쉬니까 좋긴 좋더라고 그러는데 가끔은 이렇게 매듭을 좀 짚고 끊어줘야 돼요. 네. 이렇게 일하면서 이게 좋아 보이니까 이게 속은 골았지. 왜 남한테 그러세요? 그게 보여요? 네. 보여요? 골았어요. 네. 아니, 그 사실 의원님, 골았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처음 가져보셨으니까. 예, 참. 근데 이 너무 좀 격변기에 또 국회의원 그러니까. 남은 10년도 못해도 못 그러니까. 겪을 일을 네.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그래서 뭐 좀 특별하긴 합니다만 어때요? 해보시니까. 미치겠습니다. 힘들어요. 예,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일은 다 해요. 근데 일은 진짜 잘하느냐가 많다면서요. 문제지. 그럼. 예, 저쪽도 국짐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문제는 열심히 안 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네. 안 해야 될 일들 자꾸 열심히 하니까 문제죠. 네,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 진짜 열심히 하거든. 그런데 이 정치 혐오를 부추기려고 네. 막 국회의원들 나가는 뭐 세비 뭐 깎아야 된다, 국회의원 술 줄여야 된다, 그거는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실제로 일입니다. 첫 개월 제가 지금 하루에 수십 통에서 수백 통 아이고. 그럼. 문자 테러를 받고 예. 있습니다. 문자 테러를 받아요? 거의 왜? 문자 테러죠. 누구한테요? 뭐, 아니 그 탄핵 반대 안 하면 그만두지 않겠다. 일 때문에 전화 받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래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거 하루 저 발신자 차단하는 게 하루 종일 내 손가락 운동입니다, 완전히. 와, 이렇게 힘든데 박지원 원장님은 200세까지 하고 싶대. 근데 하셔야지. 진짜 체질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초선도 그런 분이 있고 지금 저희 다선도 그런 분이 있는데. 예. 근데 딱 하나 제가 보람이 있었던 거는 그 계엄 정지 때 투표한 거. 그거는 그다음에 진짜. 탄핵 통과 투표. 와. 제가 그때서 너무 이 역사 현장에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 얼마나 떨렸을까. 네. 저는 엄청 특히나 이게 수기로 해야 되는 거는 엄청 떨릴 것 같아. 나중에 저기 투집 잡을까봐 이 옆에 조그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게 무효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자신 없으면 바꿔달라 해야 됩니다. 아, 바꿔달라 할 수 있어요. 바꿔줍니까? 바꿔줍니다. 바꿔줘. 입회하에 바꿔줍니다. 예. 엄청 떨리겠지. 정말 현대사의 가장 값진 한 표를 행사를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그 선배들이 그래서 이렇게 단 한 번이라도 국민한테 일부라도 사랑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었느냐고. 국회가 맞아. 민주주의의 수호자였다. 예. 너무 기분 네, 잘했다고. 그건 또 생각합니다. 맞다. 진짜 또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또 피곤이 싹 쌓여. 네. 근데 매듭을 지어야죠. 예,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예. 아우 이런 얘기 시키니까 끝도 없어. 네. 정치인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트럼프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트럼프에 대한 이 대응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참 여러모로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트럼프 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식 제국주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유럽이나 뭐 전체에서 트럼프가 제국주의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가 오늘 지금 오기 전에도 바로 속보 떴잖아요. 우리 철강 관세 25% 곧 3월 12일 날부터 때린답니다. 우리? 네. 우리요? 아니 네. 오늘 나왔어? 네, 오늘 나왔습니다. 바로 아니, 맨날 이거 내가 조만조만 했던 건데 오늘 나왔어요? 네, 예. 그 예고는 어제 했잖아요. 철강하고 알루미늄 얘기했는데 날짜까지 지적했고 거기에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됐습니다. 이거 네. 예견된 거예요. 예견된 또 건데 있어요. 또 있을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를 예견됐다고 해도 물론 이건 네. 기본값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이거? 아니
자기들이 만든 원칙을 뒤집은 거죠. 왜냐하면 2차 대전 후에 자유무역 질서는 미국이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불리하다고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사실. 아, 그 FTA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FTA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뭡니까 이거? 이런 자기 거죠. 마음대로. 사실상 안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FTA는 원래 무관세잖아요. 프리 트레이드잖아요. 예. 물론 거기에 아주 낮은 관세를 붙이긴 하지만 그 자체를 뒤집는 거고 아, 이 먼저 이렇게 때려놓고 FTA도 바꾸자. 아, 아마 곧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기 때 자기들 원하는 데 다 바꿔놓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바꾸는 겁니다. 아 이거는 뭐 항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아니 저는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전부 다 미국한테 지금 두드려 맞는 국가들 있잖아요. 예. 멕시코, 예. 캐나다, 예. 그다음에 EU, 한국, 일본이 특히 EU가 중심이 돼서 미국 빼고 자유무역하자.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 빼고 자유무역 연대를 만들면 미국 아, 미국이 빼고. 가진 시장 파워가 어. 1대1로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트럼프는 1대1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미국 멕시코, 미국 캐나다, 미국 EU 아 각계격파로 가는구나. 그 공격받는 피해받는 국가들이 합치면 이게 미국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아니 근데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 같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포함돼야죠. 입장에서. 다음 정부는 그거 심각하게 너 우리나라 한미동맹 무시하냐? 아니 벌써 미국과의 관계가 영국이 있으니까. 영국이 그거에 앞장을 섰습니다. 썼습니다. 그리고 예, 프랑스도 그렇고. 벌써부터 그래요? 행동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영국이요? 예. 용기 있네. 일단 캐나다가 제안하고 멕시코도 한다 그랬고 영국도 그래.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러고 저기요 만약에 벌써부터 윤석열이가 나오고. 있었으면 안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만다행인 거예요. 네, 그건 다행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는 안타깝지만 윤석열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니까요. 아, 그거는 그거는 맞지. 맞는 말씀인데. 네. 근데 그것도 연대 잘못했다가 또 괜히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방식은 이겁니다.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하면 더 강해지. 아 그런가요? 약하면 더 강해지. 아. 저는 그래서 이시바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때 문재인 아베 때도요. 네. 아베가 훨씬 미국한테 준 게 많고 골프도 치는데 거의 캐디 수준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가서. 네. 오히려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실제로 그 트럼프의 얘기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까다로웠다고 얘기합니다. 아, 문재인 정부가 제일 까다로웠다. 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미국한테 좀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시점에서 정부가 바뀌는 거는 저는 외교적으로 지금 좀 답답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다행이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자, 근데 그 트럼프가 지금 행정명령 시행 뭐 어마어마하게 다 밀어붙이고 있고, 예.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 미국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 듯한 근데 이게 모양새들이 지금 좀 있는데. 보편관세뿐만 아니라 그 지금 아까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네. 게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사례를 몇 가지만 좀 네, 들어주시죠. 파나마 운하 내 나라. 아 네네네. 아. 그래서 내 나라 해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관세 때린다니까 파나마에서 미국 배만 다 공짜로 해줬습니다. 아. 파나마 운하 내놔갖고 이렇게 공포를 준 다음에 뭐 근데 지금 그래서 파나마에서 약간 꼬리를 내렸습니다. 뭐냐 미국 배 선박만 공짜다. 받아냈습니다. 그랬죠? 그다음에 그린랜드 내놔라 했죠? 그다음에 저기 보면 멕시코만을 이제 미국만으로 바꿨고요.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버렸습니다. 멕시코만이라는 네.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꿨어요. 바꿨고요. 그럼 멕시코는 가만히 있어요? 멕시코는 여전히 멕시코만으로 부르겠죠. 이거 우리가 동일하고 병기하고 있어요. 아. 지금 구글에서 병기하고 병기하고 있어요. 있어요. 아. 독도 다케시마 이거를 왜 병기하면서 국제 항의는 안 해요? 제도에서. 항의? 뭐 이 정도는 크게 자기들한테 그래요? 이제 영향을 덜 주니까. 근데 어. 보편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또 그 10,000명을 국경에 보내가지고 우리도 이민을 막겠다, 네. 불법 이민을 막겠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여기서 완전히 굴복했는 걸로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좀 저항을 합니다 여기서. 아, 저항. 생각보다 저항을 하고 예.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약간은 지금 약간 한 달 미룬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저항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또 한 번 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가자 지역입니다. 야 이거는 아니 너무 많은 것 같던데. 이거 아니 좀- 가자지구 네. 네. 거기 그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싹 몰아내고 거기 있는 주민들을? 네. 거기를 미국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겠다. 뭐 이거 가짜 뉴스 아니죠? 저도 처음 듣고 정말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거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한 부동산 개발 부지다 이거. 가자지구를 그걸 트럼프가 직접 말한 겁니다. Big Real Estate Site라고 해서 큰 부동산 부지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건설할 때 주민들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쫓아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 내부에서 충성파들은 뭐냐?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아 인권이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럼 뭐 거기 있는 사람 어떡할까? 지금 당연히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 주변 국가에 다 보내.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다 나눠서 보내면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국제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예. 강제 이주. 네. 우리가 연해주에 했던 아유, 조선인 동포들을 네. 중앙아시아로 쫓아냈던 스탈린을 예. 기억할 만한 건데 이거는 국제법에서도 범죄입니다. 예. 와. 요 함의는 좀 봐야겠는데 아, 네네네네. 이게 미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책은 지금까지 두 개의 국가 정책이었거든요. 네.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이스라엘 이렇게 같이 두 개의 국가로 공존하자는 게 일단은 규범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가야 될 길이라고 이건 이견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걸 깨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극우주의자들은 하나의 국가론이에요. 강에서 들과 바다까지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 단일 국가를 세우자는 게 이 극우의 꿈이고 네. 그게 네타냐후를 지금까지 강경하게 아, 만든 핵심 에너지거든요. 네. 거기에 플러그를 꽂는 거란 말입니다. 아, 이게 미국에서는 국가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면 극우 세력만 여기에 대해서 환호합니까? 아니면 솔직히 아니, 미국 전체가 다 환호합니까? 미국이 다 반대하는데 이제 밑에 아까 충성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왈츠라는 그 안보 보좌관은 네. 이제 당황을 하고 그러면 대안을 가져와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두 개의 국가론이 명분상은 맞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한 게 없지 않느냐 이건데 지금 찬성하는 것은 그 트럼프와 수하들과 딱 세계적으로 네타냐후밖에 없습니다. 네타냐후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겠죠. 여기서 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의 국가. 너무 좋지. 만약에 트럼프가 그러려면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되려면 가자가 저렇게 망가졌고 이스라엘이 그 밑에 뭐 하마스에 뭐 비밀 기지가 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딴 땅을 오히려 이스라엘 내부에 이주지를 마련하고 합의를 해야겠죠. 네네. 근데 이건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만 찬성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이거 국제법 위반이고요. 그런데 이거 진짜 이게 4년 임기 중엔 안 됩니다. 어쨌든 아. 예, 이 청사진대로 실제 간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에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개발이 시도조차 안 가는데. 될 것이다. 아니 시도를 하더라도 이주는 어디로 할 것이며 네네네. 대안이 있어야지 200만 명을 어디로 보냅니까? 네. 다 안 받겠다는데 난민 만들 겁니까? 그러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4년 내에 이건 실현되기는 어려운데 네. 결국은 트럼프 2기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는 일견 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외교 정책의 전환. 아까 말씀드린 네. 이제 저기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들의 그 꿈에다가 자기 자신을 얹어가는 난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자 자체는 뭐 무서워.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예. 이게 전부 다 그러면 뻥이냐? 이걸 보고 간을 보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린란드라든지 파나마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게 용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또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갑자기 전쟁 그만두겠다고 하다가 그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권을 내놓으면 우크라이나 계속 돕겠다고 하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광물 자원이 뭐냐면 히토류. 아. 그린란드도 히토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학은 없는데 그 철학이 하나를 꽂자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이익이야. 이익. 그리고 이 가자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거기다 퍼부은 돈이 얼만데 이제 정산의 시간이다. 페이백 타임. 페이백 타임이다. 뽑아내야 된다.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단한 이게 사람. 트럼프가 제국주의자인가 이 질문을 하시는 건데 네. 통상 제국주의는 전쟁을 수반하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에서 제국주의라고 할 때는 제국주의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토릭상으로는 완전한 제국주의가 맞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실제 이미지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나 트럼프가 실제 전쟁을 하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을 일단은 막 섞어가지고 무원칙하게 하지만은 하나의 어떤 변형된 거래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익은 그 영토와 거기 주민을 지배한다기보다는 네. 거기에 있는 금송아지 있잖아. 그 내가 그 땅 속에 이말 있잖아. 포켓 해야 돼. 그거 내놓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래식 변형된 네. 이게 뭐 현대판 제국주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뭐
지르는 내용을 보면 트럼프는 상상의 한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진짜 아예 그냥 상상의 한계가 없는 그렇죠. 사람이야. 한반도 문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 한반도. 보시면 한반도도 2018년이죠. 싱가포르 회담에서 뜬금없이 뭘 줬냐 하면 기억하십니까? 트럼프가 그 둘이 이제 회담 잘 됐다고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영상을 틉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김정은 만나고 김정은 만나고 영상을 틀어 아무도 몰랐어요. 영상을 트는데 그게 지금 자 제가 그러면 자 예,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여줬던 무슨 CF 같습니다. 예, 2018년에 김정은에게 보여줬던 네. 그 영상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What if a people? Their story is well known, but what will be their sequel? Featuring President Donald Trump and Chairman Kim Jong-un. 저게 한 4분 정도 되는 아니 근데 이 영상인데요. 영상을 누가 만든 거예요? 트럼프가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서 그날 기자회견 틀어버린 거예요. 예상도 안 하고. 근데 그게 지금 4분을 보시면요. 그게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지금 가자 지구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원산 갈마 지구입니다. 지금 가자를 리비에라 프랑스의 리비에라 해변처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아 해변 관광지구? 예. 아, 개발하겠다는 자 거예요, 보시면 저게 원산 갈마 지구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예. 그래요? 이게 2018년에 19년 후에 지금 건설된 멋지잖아요. 아 실제로 조성이 됐어요? 잘 돼 있는데? 저게 원산 갈마 지구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 타워를 짓겠다는 겁니다. 아 트럼프 타워를. 그렇지. 어. 그러니까 여기 운영과 왜냐하면 저걸 지어놓고 야심차게 했는데 네. 팬데믹 때문에 지어놓고 손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북한이 풀면 아까 그 영상에서 북한은 미래의 경제 강국이 될 거라고 장밋빛으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 문제를 핵 문제나 북한의 생존 문제를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저걸 부동산 개발로 보기 시작하면 저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매우 돼요? 받을 창의적. 수가 없죠. 이거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아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방식. 그건 왜 그런 거죠? 아니 외부 세계하고 연결되고 개발이라는 건 이제 홀딱 벗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혁 개방이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안보와 체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뭐 자주권, 국권을 수호할 수 있는 이런 걸 우선시하는데 갑자기 돈 지갑을 놓고 그냥 뭐 이렇게 흔들어대는 이런 방식에 대해 가지고. 그럼 북한은 자신들의 어떤 자주권의 훼손이 올 거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본주의에 물이 들어가서 자기들의 통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에 무슨 구호 물자를 이렇게 보낼 때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는 게 트럭으로 온다는 겁니다. 트럭에는 구호 물자로 이렇게 붙여서 남한 구호 물자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를 타고 오라 그래요. 배로 해가지고 하역시키고 가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볼까봐. 그런데 저기다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아무리 특구를 만든다고 하든 그게 최근에도 북한이 이제 뭐냐면 그 2018년 19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K컬처예요. 그게 들어와서 북한 청년들이나 여자들이 남한 말투를 자기 오빠 이런 거 쓴다고. 그거를 지금 그리고 선글라스 낀 걸 못 끼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영상도 걱정이 많은 엄청 거 본다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많아. 식의 접근은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접근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트럼프는 이거는 제가 살짝 좀 편들고 싶은데 트럼프는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옛날에 북미 회담처럼 싱가포르 회담처럼 바로 될 거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 같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되지도 않을 거고. 하지 마요. 그러나 방식을 달리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러시아로 접근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북한이 계속 러시아로 가는 것도 이제 미국에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겠다. 러시아하고 필요한 협력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서 북한 문제까지 같이 본다든지 뭐 이런 다른 방식이 나오겠지. 그냥 저런 식으로 원상 갈마치고 트럼프 타워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신뢰 문제만 있다면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구로 묶어서 외부를 제한시키고 여기만 고립시키는 그런 방식. 방식인데 문제는 지금 2019년에 깨진 신뢰가
북한으로 하여금 덥석 저렇게 화려한 비디오를 다시 보여준다고 해서 잡겠느냐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카드를 내면은 그 신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지난번을 복기를 해보면 예. 북한이 트럼프한테 기대를 하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을 다 없앴잖아요. 네. 그 대신에 반대 겁부를 북한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북한이 하나를 내놓으면 미국이 그러니까 이 눈에는 눈, 뭐죠? 이에는 이. 이에는 이가 네. 북한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이 최초로 먼저 파괴하고 미국의 반대 겁부를 외상으로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네네. 네. 그런데 미국이 그거를 하노이에서 깨버렸지. 제재 해제를 그것도 일부를 해달라는 거 해주지 않았거든요. 아. 그리고 뒤통수 세게 맞고 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어떤 걸 줘야.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현찰로 줘야 할 것이다. 아, 먼저 줘야 된다. 아. 어음 말고. 그래야지 북한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현찰은 뭐냐? 예를 들면.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거. 그게 왜냐면 북한 체제 문제거든요. 아. 그 한미 연사 군사훈련을 그때도 잠시 중단해 줬잖아요. 그 플러스 제재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을 일단 핵 국가로 인정해 주는 거. 근데 이걸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아, 그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아, 아니 그런데 조금 말랑말랑하게 이런 게 온다고 보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는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게 한국의 핵무장론을 이제 부각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 이런 옵션 내놔라. 니들 한미연합훈련도 앞으로 뭐 부정적으로 보고 저기 북한하고 친할 거고 뭐 이렇게 자꾸 말을 할 거면 우리도 내 몫을 챙기겠다고 나서는 거죠.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저쪽 후보는 이게 올해 저쪽 대선의 후보는- 최대 쟁점이다. 저쪽 후보는 지금 준비가 다 반드시 끝났어요. 이게 참 예, 어렵네. 어렵죠. 아, 이거 쉽지 않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 미국한테 핵 공유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걸 바이든 정부가 전부 차단시켜 왔거든요. 완벽히 예. 그냥 뿌리까지 뽑아버렸잖아.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의 이 기회를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가장 진보적인 부분에서는 북한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쪽 극우에서는 이게 기회라는 핵무장할 수 거지. 있는 기회가 있다고 기회다. 양쪽이 지금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바이든은 핵 없는 세상을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전술핵 개발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잠수함이나 순항 미사일 이런 전술핵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예. 이게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국내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길을 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은 이번에 그 대선 때는 저번에 뭐 홍준표, 유승민 의원의 이제 약간 낮은 수준의 핵무장보다 지금 더 높은 걸 갖고 이번 대선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국민들 핵무장 여론이 높다 이거예요. 60% 70%. 예. 네네. 이런 걸로 기사회생하겠다는 계산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핵무장하는 거는 아예 그냥 씨알도 안 아예 먹히잖아요. 씨알도 씨알도 안 안 먹혔어. 음. 그건 뭐 이제 됐어요. 트럼프는 어때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군 철수 문제 그러니까 분담금 안 올려주면 미군 철수 문제 하고 그럼 미군 철수가 공백이 되면 한국도 핵무장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몇몇 사람들이 이제 던졌거든요. 아 트럼프 그리고 정부 사람들이. 근데 트럼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래요?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네.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네. 훈련 안 하지 않고 이런 것들 다 해주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과 똑같이 네. 미국이 전 세계에 지키고 있는 핵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NPT 핵 비확산 체제인데 그거를 무너뜨려 가면서 북한의 핵을 인정해 줄 것인가. 과거에 인도와 파키스탄하고는 다릅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는 순간 네. 전 세계는 전부 다 핵을 가지고 무너져 버리는구나. 무너져버렸거든요. 아니 무너지는데 그 와중에 지금 의견 통일된 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저 에브리지 콜비라고. 네, 에브리지 콜비가. 이번에 국방부 차관은 노골적으로 한국에 핵무장 시켜야 된다고 국내에 할 수도 와서 있다. 메신저 시켜야 된다는 역할을 아니고. 했다고 사실. 그래요? 아니 한 거예요. 그래? 그건 바이든 정부랑 뭐냐면은 확실히 다르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 구조가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올인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방위는 이제 한국이 책임져 미국이 뭐 남의 나라 안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용도로 동맹 관계를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미국의 억제력 제공이 소홀해지니 네. 그걸 한국의 핵무장으로 메울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지난 대선 기간에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요? 그걸 또 대서특필했죠. 여기 보수 신문들이. 아니요, 보수 신문이 그거 갖고 엄청나게 아니 그러면 장사했어요. 진짜로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대선에는 이 엄청나게 크게 작동하겠네. 왜 이게 또 일종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윤석열의 먹혀요. 먹힌다니까. 아니 먹힌다니까. 근데 이게 질문을 설문조사를 하면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항상 50% 넘었고 지금 예. 한 70%까지 갔습니다. 네. 그런데 질문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질문이 여론조사할 때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것도요. 그냥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우리도 가져야 됩니까 하면 70%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당연하고.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될 경우에 우리는 통상의 개방 국가가 많은 제재를 받게 되는데도 그래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50% 밑으로 떨어집니다. 30%까지 아, 그렇겠네요. 30% 질문 받으면. 70%가 30%로. 그런데 현실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만 질문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이게 우리 언론의 고질적 병폐예요. 예. 공정하게 여론을 봐주질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이런 어떤 안보 관계의 급격한 재편도 우리가 봐야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경제에서 문제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지정학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어떤 보호무역의 기한은 동맹 관계에 굉장히 치명타예요. 예. 미국의 우방 동맹을 우선 손을 본다는 얘기가 되면 이 진영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정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미치광이 전략으로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질러놓고 다시 계산을 하고 거래를 하는 이런 어떤 거 이중성을 우리가 잘 관찰해서 예. 접근해야 지금 되는 유럽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또는 반준 전선에 서서 지금 독일은 경제가 흔들리거든요. 그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이 북구 국가들은 막 단전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이 진영에 참여했다가 손해만 봤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와가지고 다시 페이백 타임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 갚아라, 분담금 올려라. 그럼 그다음에 뚜껑 날라가지. 그다음에 실컷 도와줬는데 그냥 러시아 유리하게 러우 전쟁을 러시아 편을 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그다가 관세까지. 사실 이게 이 관세는요. 제가 그 말을 꼭 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맥킨리라는 대통령입니다. 25대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 맥킨리 산 이름도 바꿨습니다. 디날리 산이라고 알래스카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요. 네. 이 산이 원래 디날리 산이라는 이름인데 이걸 맥킨리 산으로 바꿨고요. 이름도 그건 어떤 바꿔버렸어요? 의미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이 사람이 미국의 관세 전쟁을 처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국주의적 성향을 나타내서 그때 필리핀을 복속했고요. 그때 푸에르토리코를 복속했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맥킨리야. 맥킨리예요. 미국의 어떤 팽창주의를 강조했던 대통령 이름으로 바꿨다. 근데 상징이 될 수 있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다 실패하고 뒤에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게 뭐냐면 이때가 미국이 불황이었고 미국의 잠재력이 의심받던 데요. 트럼프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국의 패권이 점점 약해지는 데 대한 불안감. 요 직전에 미국이 약해졌을 때가 언제냐면 닉슨입니다. 1970대 월남전에서 후퇴하고 오일 쇼크 때문에 미국이 흔들렸을 때 닉슨도 똑같이 보편 관세 10%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된 것 같지만 나중에 미국의 오히려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미국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참고로 그 맥킨리는 암살당했습니다. 트럼프님. 아니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미국하고 일본 간에. 관세에서 시작된 겁니다. 대공황 말기에 관세를 500% 올렸어요. 미국이 자기네 산업 보호한다고. 그때 자유통상국가 일본이 치명타를 얻어맞았습니다. 성장률 7%가 마이너스로 갔어요. 1년에 200만 명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주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관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관세는 통상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 지금 트럼프가 말로 막 하는 거는 자국의 산업은 물론이고 세계의 무역 질서까지도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트럼프를 위협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본령도 벗어난 그러면은
일단은 말로써 이렇게 해놓는 게 네. 전부 다 되는 건 아주 자해적이기 때문에 미국 산업계도 반대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 노리는 거는 이 자체 관세 전쟁도 있지만은 제조업의 생태계 자체를 자국 산업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반도체만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부품 모든 걸 다 가져오라. 생태계 자체를 몽땅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관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책이 관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냥 세계가 분열되고 뭐 또 충돌로 간다 이런 것보다는 제조업 생태계 일자리 일단 여기에 핵심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거기에 맞춰 조정해 나가는 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쉽지 예를 않죠. 들자면 지금 저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이 보수지도 이건 미친 짓이다. 왜냐하면 근데 트럼프가 뭐냐면 당장에 예를 들어서 25% 관세를 붙이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25% 이상의 그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조금만 고통을 참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기업들이 그 관세를 못 견뎌서 손들 미국에다가 공장을 다 갖고 지을 온다. 것이다. 다 갖고 올 것이다. 원자재 부품 완제품까지 그게 다 얼마나 걸리냐고요. 몽땅 다 미국으로. 그리고 그게 작은 어. 고통이냐고요. 미국 그건 시민들한테. 아니지.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트럼프를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네. 그건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가지고 이겨 나가야 될 텐데 그게 참 걱정이네. 이 세계가 전부 이 트럼프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 안전벨트 잘 매고 단단히 매고 네. 단단히 진짜 준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없는 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건 좀 다행입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저는 예, 예. 개인적으로.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